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 말살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 수는 매년 3,400곳이 넘는 곳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들이 떠나면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20대, 30대의 취업난은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인구절벽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 저출산 문제, 청년 고용난 해결해야.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일자리 청년 고용 정책 실패 겸허히 인정해라. 과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의 일자리 증가폭도 박근혜 정부 122.3만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71.4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 맞습니다. 고용의 질은 어떨까요?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지난 4년 동안 145.9만 명 늘었는데 이 숫자는 노무현 정부의 136.9만 명보다는 나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207.1만 명 증가나 박근혜 정부의 181.2만 명 증가 실적보다는 나쁜 성적이죠. 이것보다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기사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비정규직 95만 명 증가, 박근혜 정부 비해 2배 수준, 전체적인 고용은 2배 가까이 줄었는데 그 줄은 곳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용의 질이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왜 떠날까요? 저는 이런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아마 20대, 30대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일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바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들고 나왔죠. 정말 간단하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쓰기야 하겠죠.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복잡하여 고려할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받는 사람은 좋지만 주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총 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한다 등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50조 원 쏟아붓고도 양극화 더 심화, 참담한 소주성 성적표. 문재인 정부는 50조를 쏟아붓고도 실패하였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이 준 것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일이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상속세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나 그대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이건희가 완성 못한 마지막 가업, 경영권 3세 승계 25년사, 특히나 삼성을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기업들의 예를 보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케아. 아마 이케아는 스웨덴의 기업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케아는 세금과 반정서 기업을 피해 스웨덴에서 네덜란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네, 이케아는 이제 스웨덴이 아닌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다이슨도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삼성도 솔직하게 해외 이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천조국 미국은 기업을 어떻게 대할까요? 기업 유턴된 세금 감면, 트럼프 뺨치는 바이든, 미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리슈어링 기업이나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는 기업 등에는 10%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제조업체에도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제목에서 나왔듯 이런 모습은 트럼프도 활발히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세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세우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꾸준히 미국을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족쇄를 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족쇄를 더 추가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부자 증세 시대가 온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자는 과연 나쁜 사람일까요? 부자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들을 압박해서 부자들을 떠나게 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강력한 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마쪽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